그 다음에 리춘수 이승우가 요즘 입 털고 있죠. 아 이거 분위기 좋아. 그래도 이기건 지건 간에 어쨌든 벤투가 예, 지금 두 골 넣어가지고 지금 가나 애들이 초반 작전이 성공했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이런 쉬어가고 있는 타임에 한국이 좀 위협적으로 좀 한 골이라도 넣어주면은 그나마 난 건데 지금 이게 축구 경기는 리듬이거든요. 예. 아이, 이런 거, 예. 지금 한국이 좀 위협적으로 나가줬어야 돼. 예. 여태까지 많이 밀렸으면 지금 가나 애들도 약간 지쳤거든. 그래서 지금 템포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한국이 밀어붙여서 유효타를 내려줘야지 한국 선수들이 기운이 나는데 예, 여러 가지로 오늘 힘드네. 예. 그래요. 그래도 군단이 벤투 군단이 어쨌든 간에 그 계속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계속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차적 전망 근거는 첫 번째 스완지와 크리스탈 플레스 이프의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유 형제가 있고요. 공격력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골 결정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친구들이에요. 두 번째 수비의 김민재 부상이에요. 오늘 나왔다지만 종아리 부상이 인드라가 나폴리 경기 마지막에서도 김민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도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실수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쳤다는 거예요. 김민재가 그런 상태에서 월드컵이 왔기 때문에 그냥 큰 부상 아니길 바랄 따름이고, 예,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 성적과 관계없이 김민재는 저는 반다이크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풀 반다이크 경기하는 걸 보고 인드라가 수비수한테 매력을 느꼈던 몇 안 되는 희귀한 케이스예요. 반다이크 축구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예, 김민재가 참 축구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월드컵 성적과 관계없이 김민재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부상 중이어서 이 부상에 조금만 위협을 주면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뺄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공격수 중심이기 때문에, 예, 정신적 지주거든요 선수들에게. 예, 그래서 월드스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고요. 아깝네. 저런 거 뺏겨도 상관없어요. 예, 빌드업 축구에서 저런 거 뺏긴다고, 예, 나무라면 안 돼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1차전에서 잘했던 팀들이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았어요. 예. 반면에 1차전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팀들이 다 잘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한국팀은 비겼지만 상대적으로 잘 싸웠다 이런 1차전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어렵고, 가나는 졌지만 2차전에서는 이길 걸로 이렇게 전체 오늘 이번 월드컵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서튼이 요즘 잘 맞춘다 했는데 서튼도 이거는 아깝다. 예.
서튼이 2패 전망도 하는데 2패 전망이 꼭 맞았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번에 1차전에 많이 맞아가지고 서튼이 떴는데 서튼이 1차전 전망은 상당수 맞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전 전망은 상당수 엇나갔다. 이번에도 한국팀 경기를 보면 서튼의 예상이 어긋났죠. 코스타리아 일본 경기도 어긋났습니다. 인간지표 인드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드라 인간지표. 러시라이프님 어서오세요. 인드라, 그나마 인드라가 이런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인간지표 인드라가 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버프 받아서 한국팀이 선전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진심이 안 담겼나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한국팀이 어렵다 라는 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속은 다른 생각하는데 속으로 이길 것 같은데 겉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한국 팀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순날이 가나 인터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버프 받는 이순날. 엘리자베스 여왕 버프 받는 게 아스날이죠.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 여왕 덕분인데, 이순날이 가나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가나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님께서 더 한 발 나아가서 한국이 설사 가나를 이기더라도 포르투갈에게 어떻게 돼가지고 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재밌는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원숭이와 구분케 하는 특정 뇌세포 발견.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신을 믿느냐에 있고, 신을 믿느냐를 물리적으로 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언어다 이거죠. 언어. 앵무새도 사람 말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흉내내는 거다. 그 이상 발전하지는 않는 자. 인간이 이 언어를 타고났다는 거죠. 언어를 타고났다는 것은 그거는 공감세포와, 그러니까 인드라는 세 가지로 봐요. 신과 공감세포, 언어다. 뭐 도구하는 인간, 그것은 저는 별로 이제 보통 노동하는 인간, 도구하는 인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러한 어떤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 자유파쇼 때는 이게 또 막스주의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 볼 때는 근거가 없다. 도구 사용하는 동물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죠. 도구를 활용하는 동물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언어 차이다. 언어 차이 나면 무슨 음파로 돌고래나 이런 친구들이 교감하지 않느냐.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신호죠. 신호. 언어와 신호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지금 분위기는 전반에만 3대0 될 수 있는 분위기네요. 전반에만 3대0. 분위기가 그냥 되는 대로 다 넣어. 그 다음에 이제 이현종 어벤져스 전략회의, 김앤장 가짜 여의도, 중도층 컴백. 이분이 이제 이현종이 여론조사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성렬형 지지도가 좀 올라간 이유는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온 분이 나름대로 중도층 손님인데 40대 손님들인데 지명이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감안은 되지만 우선 오래간만에 동창생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막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그게 지명이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큰 그림에서 국외본이 성렬형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전반전 끝났네. 당스럽게 2대0으로 끝났습니다. 2대0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다만 후반전에 빠르게 한 골만 넣을 수 있다면 10분 내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다. 근데 후반 초반에 다시 2대0이 스코어가 바뀌지 않거나 가나가 한 골 넣으면 그냥 5대0 되는 거고, 후반 10분 이내에 한국이 한 골이라도 추격한다면 포르투갈 대 가나 때처럼 3대2가 될 수 있다. 누가 이기건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 10분까지만 보면 돼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간에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철도 파업, 철도 파업. 그래서 이러한 데서는 성렬형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사안, 쥐명이 때문이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렬형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현종 여론조사 전문가에서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 지방선거 충격절과 국토전략 이렇게 해서 막 좀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라 계속 강조했듯이 이든영이 집권하면 대만 정권 교체된다, 한국 정권 교체된다, 이렇게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권 교체됐죠, 성렬형으로. 그 다음에 대만도 국민한 정부로 정권 교체된다고 이라가 강조 드렸습니다. 차이잉원은 반중이고 국민당은 친중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인드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중 친미, 그런 나름대로 지나친 우익파쇼적 접근이라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국민당 정부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국민당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큰 그림이 한반도에 유리하고 국위본 어떤 정세 나중에 갔을 때 가령 나중에 중국이 분열됐을 때 중국 홍콩 연방공화국 혹은 대만 중국 남부 연방공화국 이렇게 하려면은 근거가 필요한데 차이잉원처럼 우리는 대만이고 중국과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가지로 그 자기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한국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한반도, 요것들은 한반도 통일 전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든영은 할 건 다 하잖아. 대만은 포기할 수가 없고요. 내가 강조해 드렸죠. 맹공 18호는 대만을 침략할 수가 없다.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위본론 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국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고 순리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인드라는 강조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차이잉원은 반중, 국민당 정부는 친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우익파쇼들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이 잉어는 반쪽 아베파, 그러니까 친일, 국민당은 친한, 이렇게 얘기는 되거든요. 국민당은 친한, 그 다음에 차이잉어는 친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뭐 친중 반중 이런 구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인도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차잉원이 집권하자마자 한국에서 갑자기 대만 여행 뭐 여러가지고 유튜브에서 대만 찬양 뭐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심지어 나타샤도 대만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나타샤가 대만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면서 다시는 대만에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렇다고 저는 뭐 대만에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대만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 차잉원 요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굉장히 과대 광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대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만인들은 한국인보다 월등하게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둥, 행복지수가 한국인보다 월등히 높대. 대만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성렬형 지지율이 현실화시키는 것처럼,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만인의 행복지수는 이 국민당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 마구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 똑같다. 차이잉원 정부 때나 국민당 정부 때나 행복지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전비 때 지지율이 30% 뻥튀기 돼서 항상 지지율이 60%였듯이 차이잉원의 대만인 행복지수 때가 항상 50-60%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민당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 대만인 행복지수가 30%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같아. 그게 대만의 현주소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이러한 것들, 대만을 뻥튀기한 것들은 이 반쪽압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제 대만 여행 가자, 대만 관광 가자,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겁니다. 할인 대만 여행, 이런 거, 할인가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맹꽁 시파로 물러나라, 대규모 시위 벌어진 중국 추부길.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전세계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들아 얘기했죠. 올해 왜 이렇게 맹꽁 시파르가 생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사회주의 페럼 봉쇄 정책을 강조하느냐.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커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올해까지의 어떤 성적은 여러가지 사회주의 페럼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책임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사회주의 페럼 책임 전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신의 첫 임기 시작이란 말이야. 파시처 통치의 어떤 종신제의 첫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월등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증시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이런 어떤 뭔가 숫자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라 강조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캠파이어님, 궁금한 게 반쪽이나 지금 민주당 주류는 매국노적 행태를 보이는데 핵무장론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우익파쇼가 핵무장론을 주장하니까 밑에서 50억 클럽처럼 도와주면 되죠.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저쪽 애들이 종국파 애들이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 뭐 이런 건 주장하잖아요. 딱 그렇게 구도가 잡힌 거예요. 속으로는 핵무장론을 지지해요. 속으로 걔네들은. 그래야지 여러 가지가 풀리거든.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핵무장하면 북한도 핵무장하는 거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화론이 논리가 맞지 않느냐, 주한미군 철수가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논리가 풀려지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효과를 생각하면 뭐 굳이 핵무장론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국방이 떡밥을 준 거예요. 인드라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런 떡밥에 넘어가면 인드라가 굉장히 실망한다. 그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위에서 라인이 내려와서 당신한테 핵무장 하라고, 핵무장론 한번 얘기 떠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을 본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충분히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고 헤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핵무장 뭐 제한적이든 전술적이든 무엇이든 주장하면 인드라가 색안경 끼고 보고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두세 번 더 주장하면 인드라는 아웃시켜요. 한 번은 괜찮아. 그건 떡밥에 순진무구하게 넘어간 탓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 번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두 번까지도 우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다 라고 했는데 세 번을 만약에 주장한다, 늘 아웃시킵니다. 아웃시켜요. 안 봅니다. 분명히 인드라는 분명히 그런 원칙이 있어요. 두 번 정도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 안 봅니다. 저는 안 봐요. 연을 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원님께서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견이십니다. 조지 프리드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드라가 브레진스키 헨리 키신저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상극위원회 CEO였다는 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CF와 CEO였다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죠. 그 개인의 역량들이야 다들 뛰어나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국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르죠. 국위원이 어떤 평가를 내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러한 CFR 상극위원회에서 CEO를 막중한 책임을 주었다는 건 그만큼 국회의원 귀족들이나 국회의원 황제가 신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조지 프리드먼이 이제 상극위원회는 개점협 상태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그 CFR에서 저 조지 프리드먼이 기고문이 CFR 홈페이지에서 조지 프리드먼의 기고문이 올라온다든가 조지 프리드먼이 CFR의 CEO가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떠한 신호가 나기 전에는 인드라가 조지 프리드먼을 브레진스키나 헨리 키신저와 동급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정형 학술원은 높이 평가하지만 최정형 학술원을 CFR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언행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최정형 학술은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이긴 해도 국제 인지도 면에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드라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국원 학자들이 최종의 학술은 자주 찾는다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와 다른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최종의 학술은도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를 넘어서서 국제 싱크탱크에서 인정하는, 인용하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국제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세를 높이면 전 세계 왕따가 됩니다. 자세 높이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 없죠. 맥공이 시파르, 푸틴, 반쪽 노면, 문좀비, 그다음 반쪽 정은, 그 다음에 반쪽 아베, 이렇게 자세를 낮추지 못한 데서 전 세계 왕따가 되거나 되진 거죠. 자세를 낮추면 됩니다. 자세를 낮추면 꾸준히 하면 언젠간 다 한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많은 어떤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 입 터는 것보다 우리가 세계 최고야 하고 정신 승리하기보다는 냉정한 관점을 유지하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때 자기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카고 한인협회 그래서 주장하기보다 가급적 많이 듣자. 그래서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FR에서 독일이 왜 저러나 이런 게 CFR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독일에게 안 좋은 소식이죠. 독일이 또 뭔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묶고 미국 락커펠러 황권에 도전하려는 어둠의 중심 세력은 어딜까요? 엄밀히 말해 그런 어둠의 중심 세력은 없고요. 78대 20이다. 냉전 시대 외교안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린 폴리시 기사고요.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안보리 까는 거고 무력화됐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과거에 냉전 기득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 대륙주 황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기득권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결과다. 시대마다 이번 78대 22 전략 구도가 바뀌고 있으므로 지정학으로 새로운 나라, 가령 인도 등이 수혜를 받아 부상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저물어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네이션과 스테이트 이걸 구분하셔야 되겠다. 한국도 반쪽 놓으면 문전비 때 정권, 파쇼 정권 때는 대한민국 굉장히 불운했고 다시 송혜령 세가 미션 받은 송혜령 시대에 다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 최초의 자유파시조 정권이었던 반쪽 놓으면 정권 때의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대요. 자유파시조들의 국가였지 우리들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전비 파시조 정권 때의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우리들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전비 파시조 정권 때의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니었죠. 가짜 애국심이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스차일드 가문, 그러니까 항상 음모론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음모론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전의 권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할 수 있어요. 가령 이전에 노스차일드 가문 이전에는 그 메디치 가문이 항상 이슈가 됐던 것처럼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권력을 잃게 되면요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고 지금 현 상황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러 차례 그나마 있었던 어떤 여러가지 권력, 정치 권력은 상당수 잃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제 권력도
10년마다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상당수 지분을 잃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어떤 생각은 좋으나 인드라 볼 때는 그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높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 자체는 나름대로 뭔가 하려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가 이미 분열되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찢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정도니까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인드라 얘기했듯이 새로운 이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 새로운 어떠한 부상하는 새로운 권력, 이전에 있던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디까지나 영국에 기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앞으로 나온다면 록펠러 황제 가문을 위협할 만한 가문은 그 나름대로 지정학적 유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 뭐 이런 일본, 인도 이런 나라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대륙주 황제 가문을 위협할 만한 세력은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위협할 만한 만약 그러한 가문들이 나온다면 아시아나 인도 이런 데서 날 공산이 크다. 근데 현재까지 인드라가 볼 때, 물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가 임명된 시절만 하더라도 이 미쓰비시 가문을 굉장히 인드라가 주시했던 적이 있었죠. 이거 도저히 인드라가 국익원이 어떻게 트럼프가 따위를 임명할 수가 있지 하면서 미쓰비시 가문을 굉장히 중시했었는데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 야, 저런 게 들어갔어야 돼. 지금 방금 있죠? 지금 7분 남겨놓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들어갈 걸 못 들으면 5대0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됐거든.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어요. 정말로 잘 때렸고, 저런 게 막 기름손이 돼가지고 골키퍼가 놓쳐야 돼. 그래야지 한국 선수들이 더 힘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가나 선수들이 오늘 이긴다, 신이 도와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뛰죠. 오늘 뭐 된다, 이 경기 이긴다, 뭔가 해도 된다. 한국은 열심히 하는데 저 완전히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하여튼 10분 인드라 얘기했죠. 10분 후반 10분까지에 골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그냥 3대0 5대0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후반 10분 이내에 한국이 골 넣으면은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